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4일 중국산 전기차에 향후 5년간 최고 45.3% 관세 적용 방안을 회원국의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7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는데 유럽도 인상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가 주당 83만 원으로 또 한 번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를 높이는 초강수를 두면서 오늘 8.84%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영풍 MBK 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공개 매수 가격은 똑같아졌는데요. 양측의 경영권 분쟁 격화가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화제약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 18% 넘게 올랐습니다. 대화제약이 개발한 마시는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리포락셀은 경구용 파클리탁셀 제제 중에서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 성공 및 시판 승인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비메모리 부진, HBM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달부터 주가가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은 19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9조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하지만 PBR이 1.04배로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고 아시아 증시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소신 있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하루 쉬고 다시 돌아온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동부 항만 파업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특히 오늘 우리 시장에 제약 바이오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빨간불이 유지가 됐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태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좋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세 알곡만 챙기시는 주도주 매매를 하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방송 중간중간 이렇게 하단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시장에 올라갔다 하면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또 제약 바이오주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네, 관련해서 리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어떤 섹터를 골라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바이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2차 전지 쪽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최근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례 가량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2차례 나오는데 이때가 아마 8월 23일이 금요일이었고요. 그다음에 8월 27일이 이제 화요일 시장에서 제가 2차례 연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이렇게 또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1차 목표 주가인 15만 원 도달하면서 여러분한테 약 38%, 33%가량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2등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월 10일 날 공략 도와드렸고요. 거의 최저점이 되었어요. 14만 8,700원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1차 목표 주가인 18만 원 도달하면서 21%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제 현대로템인데요. 이 종목이 조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가져왔고요. 7월 23일 이후에 8월 28일 날 55,000원 목표 주가 1차 목표 주가 도달했고요. 이후에 18% 좀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이제 방송 공략은 네, 이날 장대 양보 한번 나오던 날 그리고 이날 이렇게 연속으로 2번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거의 여기 이때 이제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었고 지금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차례 또 강조를 해드렸었고 그때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이제 일봉 차트를 이제 몇 가지 가져왔어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봉 차트죠. 네, 보시면은 이날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던 전날부터 이제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또 방송 나오던 날에도 이제 뭐 종가 베팅 당일 매매, 그다음에 이날에도 또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또 큰 수익 안겨다 드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16만 원까지 갔었는데 모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약 40%인데 이 시세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좀 정석적으로 보여드렸었고, 그다음에 분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어떤 주도주 매매에 대한 어떤 매력을 또 보여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반대로 최저점 공략을 또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좀 성향이 그래요. 약간 완전히 고점에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가 와가지고 최하단 가격대에서 공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날 여기 음봉 마지막 날에 거의 최저점이 되었죠. 14만 8,700원이요. 그래서 여기 1차 목표 주가인 18만 원 그리고 현재 2차 목표 주가인 20만 원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결국에는 반등을 해주면은 시장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할 텐데 어쨌든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도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날 방송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이날 방송 공략 도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1차 목표 주가에 도달을 했어요. 55,000원. 근데 지금도 현재 여기에서 이제 뭐 수렴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렴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전쟁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약간 테마성 뭐 예를 들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 이런 걸로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어떤 산업으로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제가 2차 목표 주가는 한 6만 원 잡았을 거예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잡았을 텐데 그때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현재 지켜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거래량이 세게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지금 거래량이 세게 들어온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유한양행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제가 볼 땐 추세적으로 홀딩을 해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인 18.66% 상승했고요. 22% 상승 중인데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그래도 시장은 하락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비상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어떻든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 좋은 종목을 잘 공략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시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나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인데 언제부터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도 시황 시간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도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어떤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베팅 금액을 조절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비중 조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은 지금은 비중 베팅 할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9월 2일부터 이제 10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이 중간에 한번 이제 14조 정도, 12조 터진 거 외에는 대부분 다 10조 이하로 터졌어요. 7조에서 10조 이하로. 근데 코스피가 7조에서 10조가 터진다는 거는 정말 변동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저는 변동성이나 아니면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말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이제 비중 베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주가가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5조 4천억,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시장이었죠. 5조 4천억, 6조, 5조, 6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거래 대금으로는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평소에 한 1억을 질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지르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야, 그래도 장이 괜찮다. 장이 사실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거든요. 내려가도 유동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거래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조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지금은 10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토막이 있는 상태고 작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핫하게 반응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스닥이 거의 20조 전후로 터졌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조 전후로 터졌었어요. 작년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이 너무 안 난다. 너무 거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장, 너무 열심히 거래할 필요는 없다. 원래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주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종목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루에 평소에는 내가 한 10종목씩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두 종목을 압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좀 짧게 뭐 한 3에서 5% 정도 먹고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비중 조절과 아니면은 종목 수를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당연히 예전보다 수익금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월 3천에서 5천 정도 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익금이 뭐 300에서 500, 뭐 많게는 1,000만 원 이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어요. 물려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손실 볼 때 나는 내 돈을 지키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언젠가 다시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또 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돈을 여러분들이 항상 킵을 해놔야 수익금이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8월 달 아니면은 뭐 올해 내내 뭐 한 달 내내 뭐 3천에서 5천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내가 왜 예전에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손실을 입고 있지? 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내동매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막 내가 지르고 이러다가 또 손실 보고 이러면은 돈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키자. 그리고 수익을 내는데 당연히 예전보다는 당연히 큰 수익이 날 수는 없다. 하지만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이 돌아섰을 때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물려 있거나 아니면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만약에 먹었을 때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력적이지는 않죠. 이 차트 모양이 어떻게 코스피가 좋아 보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유동성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저와 함께 지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현재 시장의 거래 대금이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베팅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테마와 종목을 정말 잘 선정해야 할 시기인데 그렇다면 일단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국산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이어가면서 연매출 1조 원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제약사들의 주력 사업은 특허가 끝난 복제약을 만들고 국내 병원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엔 신약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함과 동시에 수출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해 독성 문제 및 내성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 ADC가 표적 항암제 전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는 등 핵심 기술력 보유 유무에 따라서 주가 성적표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오늘 리가캠 바이오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9.61%로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경쟁약인 타그리소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면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고 또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 5.7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리가캠 바이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이어질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9월 20일 날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리가캠 바이오였고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좀 방향성이 좀 명확하다. 결국에 추세가 좀 상방으로 항상 열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표 주가에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모멘텀은 이제 ADC 파이프라인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리가캠 바이오라는 건데요.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에스모에서도 이제 ADC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확장 중에 있다. 빅파마의 니즈에 가장 걸맞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임상이 진입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ADC 이상 기대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얀센의 기술 수출한 LCB84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좀 기대감이 현재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제 ADC를 개발하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1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였는데 이름이 이제 레고 그 기업한테 그 이름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리가캠 바이오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파이프라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글로벌적으로도 현재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ADC라는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 여러분들한테 뭐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익숙한 이름일 텐데 ADC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접합제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암을 이제 파이프라인 속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전달하는 약물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관점에서는 보면은 지금 정말 깔끔하죠. 저도 여기서 이나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점이 이제 채널적으로 봤을 때 여기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눌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를 다시 잘 지지해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빨간 선을 웬만하면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큰 상승은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월봉도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월봉상 이 빨간 선 라인이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죠. 보통 이 종목이 이제 상장 이후에 이런 지지 라인들을 좀 터치를 하면서
지지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이런 빨간 선 라인들에서는 저항과 지지가 이제 반복이 되었었는데,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파란 선 라인까지는 우리가 지켜봐도 된다. 그런 게 이제 한 14에서 15만 원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종목이 근데 거래 대금은 좀 없어요. 좀 조용히 올라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종목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끌고 가기에는 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리가켄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가켄바이오 또 추가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ADC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분석하시면서 매수 사인 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 얘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바이오 테마 관련 종목인 유한양행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정말 히든 종목으로 유명한 유한양행인데 목표가인 15만 원을 도달하고 현재는 살짝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시금 매수해봐도 될까요? 네,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뭐 시초가부터 매수해라 그러면 조금만 눌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점이라든지 어떤 가격 전략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근데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전략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최근에 또 리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반등을 조금 했어요. 나름 의미 있게 한 8, 9%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유한양행의 렉나자, 미 약가가 연 3억 원 이런 경쟁사보다 높게 평가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약간 우려감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임상에서 효능 입증이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설명하면은 이때까지는 모멘텀이 또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한양행이 나름대로 바이오 쪽에서는 강한 대금을 통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국산 항암제 FDA 허가 일정이 이제 FDA 허가가 받고 나서 그다음에 올해 안에 또 미국 출시나 유럽, 중국, 일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유한양행이 오늘도 이제 비교를 했었던 그 약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인데 7조 7천억 정도의 연 매출을 내고 있는 어떤 블랙버스터급 약품입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가 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되었었고요. 보시면은 지금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어떤 기사 내용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마 서울경제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약 3억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미국 약가가 측정이 되었다. 근데 이제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3천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약이 이제 비용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도 무진행 생존 기간은 타그리스보다는 한 2개월 정도. 이 무진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악화되지 않는 기간, 그런 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이 약품의 가격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임상, 그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의 일봉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도주들과는 다르게 좀 21선을 좀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여기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21선 부근에서는 매수 관점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여기 노란 선이 21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은 11선 타고 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또 61선 타고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종목을 생명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21선 정도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21선이 깨지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상승 추세를 점점 올려가고 있잖아요. 고점을 점점 올려가고 있고 저점들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수익도 이렇게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항상 얘기해드리는 게,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잡아먹는 매수세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 장악형 캔들이 좀 확실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월요일 시장에서도 이게 이 정도의 양봉 정도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고점은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틀 정도 눌렸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들을 제가 굉장히 또 잘 포착하고 있고, 그런 적절한 구간에서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란 종목이랑 에코프로 BM이란 종목을 굉장히 공략을 잘했었는데, 그때 당시 에코프로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었잖아요. 2차 전지의 대장. 그러다 보니까 일봉상 11선 부근에서 반등이 좀 기가 막히게 잘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구간. 예, 이 정도 21선 위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최근에 이제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고점 갱신하고 또 눌렸다가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기 모았다가 상승하고, 여기서는 뭐 이제 1차 시세 나오고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에코프로 BM 작년 23년도 2월달, 4월달이랑 약간 비슷한 사이클을 현재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시세 알곡을 챙기는 매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모든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진 않아요. 결국에는 한두 종목에서, 그러니까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가는 어떤 트레이더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1등, 2등, 3등을 차지하는 트레이더들도 보면은 수십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공통점은 어느 한 종목에서 수익이 크게 나요. 그게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유한양에서 크게 수익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억 리그 나갔는데 뭐 400에서 500%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10종목에서 조금씩 먹다가 여기서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국에 이런 종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왜냐면은 여기에 거래량이 많잖아요. 올라갈 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00억이 수십 번씩 터지고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에서 결국에 비중 베팅을 때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유한양행 사골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런 종목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요리를 잘하죠. 그런 이유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두산 에코프로 머티, 이 종목이 상한가 갈 때는 이제 상따를 도와드리고, 이 종목이 내일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종가 베팅을 도와드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보면은 이게 일봉 차트인데 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가는데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최근에 보면은 뭐 한 8만 원대에서 29만 원대까지 가는데, 이 안에서 시세 알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장점이 뭐냐면은 종목에 잘 안 물려요.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손절 대응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주도하는 종목들에선 손절이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확실하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죽어도 한 번에 못 죽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겁이 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분명히 어제는 4만 원에 놀던 주식이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6만 원에서 놀고 있어. 그리고 또 다음날 보니까 또 8만 원에 보고 있어. 4만 원에도 못 샀는데 내가 8만 원에 어떻게 사?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또 10만 원, 15만 원 가 있고, 어떤 종목은 또 30만 원 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가는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8월 30일 날, 9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15분 봉상에서 이런 어떤 갓트레이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우리는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 최근에도 제가 방송에서 유한양행 15분 봉,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날짜가 24일이었어요. 9월 24일, 뭐 그다음에 10월 달, 이런 흐름이 최근에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4만 5천 원에서 14만 3천 원, 여기 중간 정도 위치 14만 한 4천 원 정도부터는 저는 매수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한 번 더 내렸는데, 이게 그래봐야 마이너스 3%거든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3%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3, 4%.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주면서 15만 원 부근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를 조금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15만 4천 원 이런 가격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사이클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는 차차 제가 가장 최적의 타점에서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은 여전히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에서는 최고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가량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일봉이나 분봉에서도 디테일을 찾아가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호재들로 또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가 가능한 유한 양행인데요. 단기간에 15만 4천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나 21선을 잘 지지하면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가스 충전소 및 직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흥구석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시장과 중동에서 파장을 초래했다고 보도했고 이스라엘 언론들도 그의 발언을 즉각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이로 인해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5.15% 급등한 배럴당 73.71달러까지 치솟았고 흥구석유는 오늘 장에서 16.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흥구석유입니다. 전문가님, 흥구석유 최근에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는데 중기적으로도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종목을 그 20년도, 21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네네.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랑 약간 유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진짜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저희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고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이 오늘도 잘 간 이유 바탕에는 이제 시장 하락에 따른 해지 테마로 이제 트레이딩성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 볼 수가 있는데 뭐 전쟁 이슈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뭐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증시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증시가요. 다른 나라 증시는 뭐 신고가도 가고 뭐 미국 나스닥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나 항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못 간다 이런 요인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투세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예인가 아니면 시행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그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폐지는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유예도 이제 뭐 1년 유예냐, 2년 유예냐, 3년 유예냐 이에 따라서도 이게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2년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날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3년 유예면 좀 예매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뭐 궁금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글을 적어놨거든요. 그 글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전쟁을 좀 원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를 잡는 데 좀 많이 신경을 썼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럼프 대선 테마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쟁이 나는 게 오히려 트럼프 쪽에는 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치적인 요인들로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오늘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멈칫하는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구간이냐면은 이게 이제 작년 10월 달이었죠. 네, 작년 10월 달이었고 24년도에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고점들 여기서 좀 저항을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다섯 번 정도가량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트렌드 상단에 도달하면서 돌파는 확실하게 못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종목이 더 간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약에 월요일 시장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초에 양봉이 여러 데서 이제 지지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좀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는데 이 구간을 좀 확실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예전이랑 다르거든요. 종목 성질이 바뀌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그런 원리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A라는 주포가 이 종목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그 A라는 주포에서 더 돈이 많은 B라는 주포로 옮기게 되면서 그 B라는 주포가 올리니까 그때부터 좀 더 화끈하게 상승하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크게 터지는 특성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구석유도 약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테마주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수급이 쏠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월봉이에요. 예, 일봉이 아니고 이제 월봉인데 월봉도 보시면은 어쨌든 트렌드를 만들어 가다가 최근에 이런 데에서는 저항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월봉에서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좀 이쁘게 되어 있죠, 지금.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큰 그림은 되게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일봉에서만 저항만 확실하게 뚫어주면은 아마 크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20년도 차트인데 이 종목도 보면은 이런 데서 이제 여러 차례 저항을 받고 또 뚫어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도 이렇게 뚫어주다가 왔다 갔다 엄청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마 월봉인데 월봉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는 특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구석유도 다음 주에는 꼭 핵심 어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관점 현재 지켜보고 있고요. 이런 거를 보통 저는 이제 진실된 구간이라고 하죠. 진실된, 그러니까 정말 고요한데 누가 한 명 딱 쳐주면은 우르르 이제 몰려들면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하는데 그 구간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최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음 주에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또 해지 종목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흥구석유인데요. 다음 주에 양봉으로 지지를 받는지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혼자서 분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 아시죠?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항상 돈의 흐름에 주목을 하면서 돈이 어떤 수급을 또 끌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항상 저는 최고의 기법은 종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기법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기법을 얘기를 하죠. 저 역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검색기, 보조지표 아니면 뭐 수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이게 있으면 뭐 마법의 선, 뭐 마법의 지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떤 종목에서 내 기법을 써먹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나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을 보느냐 아니면은 한 주를 봤을 때 이 종목에서 놀 줄 아느냐
이 순간에 이 종목을 볼 줄 아느냐 이걸로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은 그 종목을 보고 거기서 딱 이렇게 승부를 보고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가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조금 사보고 저 종목도 좋대. 그래서 저 종목도 좀 사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한 몇 번 정도 수익은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순간에 어떤 종목을 보고 그 종목이 시장에서 1등주인가 이거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시장에 지켜봐야 되는 어떤 뭐 테마나 아니면은 관련 종목들, 뭐 섹터 그리고 관련 뉴스까지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끝나게 되면은 사실 2,500개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지 주도주 랭킹을 매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퀀트로 저희가 매기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2,500개의 종목 중에서 뭐 1,000등짜리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수익이 날까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항상 1등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탑5 안에 드는 종목.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이 이제 380땡 수급주 기법이잖아요. 그 수급주 기법을 여기 이런 주도주 랭킹 상위 안에 5등 안에 드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손실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고 수익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법을 제가 만들어낸 이유는 일단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거래를 하자 이거예요. 나한테 패가 너무 안 좋은 게 왔는데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그건 약간 도박 중독자랑 다름이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도 워낙 이게 주식이 강렬하잖아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뭐 상한가 가면은 또 난리 나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좀 고심해가지고 많은 걸 이제 시그널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이제 공략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이 어땠을 때 나한테 좋은 패가 왔는지 아니면은 나한테 나쁜 패가 왔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요즘에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주식들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좀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강한 종목들은 어떻죠? 항상 다 이렇게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여기가 이제 절반이라고 하면은 50%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38%를 잘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면은 그 종목은 오늘 주도한다.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결국에 올라가야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려가봐 추세가 계속해서 하방이에요. 뭐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반등 저점에서 가지고 뭐 반등 줄 때 판다. 이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래도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추세가 우상향 해줘야 된다. 그게 일봉이든 분봉이든 상관없다. 다 우상향 해줘야 그래야 그래서 제가 추세지표 YSL 밴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봉에서 최소 그래도 40억 이상이 3번 이상은 터져야 그래도 이 종목은 오늘 거래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수급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투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 그러니까 음봉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음봉이 2개 나왔어요. 2개 나오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은 그때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행의 8월 20일, 23일 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한 4,000분에서 5,0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다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수 신호를 보내드렸었고 보시면은 YSL 첫 번째 조건 38선, 이 빨간색이 38선인데 38선 위에 형성이 돼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YSL 밴드가 우상향해야 된다. 두 번째. 그다음에 3분봉에서 40억이 3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 당일날. 근데 여기 이 종목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뭐냐면은 40억 이상이 나왔을 때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나와요. 튜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3분봉에서 250억에서 350억이 나오죠. 근데 아무래도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0조잖아요. 10조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급이 터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상승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후에 다음 날 상승을 하면서 약 15% 정도 이 큰 대형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주가 상승할 때 38선 한 번이라도 깨나요? 안 깨죠. 한 번도. 안 깨고 투음봉, 1, 2 음봉 나온 다음에 상승장악형 나오니까
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래대금은 뭐 보시면 3분봉에서 500억까지도 터지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9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상승하는데 38선 위에서만 형성이 되죠. 거래대금은 이미 충족이 많이 되죠. 그다음에 YSL 밴드 우상향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음봉. 1, 2 음봉 이후에 상승장악형, 1, 2, 3 음봉 나온 다음에 상승장악형. 만족되죠. 여기는 지지가 강하게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주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2 음봉 이후에 상승장악형 캔들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여러분들 이런 데서만 여러분들 비중 베팅하면은, 비중 베팅이라는 건 여러분들 확률이 그래도 90%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1억 정도의 어떤 예수금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항상 500만 원씩만 매매를 해요. 한 종목 들어갈 때 500만 원씩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떤 자신이 없으면은 당연히 어떤 비중 베팅을 못 때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자신 있다. 이 종목은 10번 중에서 9번은 성공을 시켰어. 그러면 비중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익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뭐 20분의 1 차이, 뭐 한 20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익금이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비중 베팅과 수익금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지 수익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YSL 밴드가 우하향할 때는 당연히 이 38선 밑에 있을 때는 매수할 필요가 없다. 여기 38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상승장악형 캔들 떴을 때 38선 그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저도 이날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에도 9월 24일에 보면은 이렇게 3번 터졌죠. 앞에 터지고 나서 음봉 나온 다음에 상승장악형. 그러면 여기서 공략했으면은 또 한 몇 분 만에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항상 기다리면 강한 주도주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 패가 나왔을 때 그 시장의 중심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멋진 종목, 강한 종목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오랜만에 신고가가 아닌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어떤 투자 모멘텀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종목은 FP12 전문 제조 판매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메타의 이제 전장용 FP12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제 메타가 될 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찾아보니까 유일한 신고가더라고요. 이런 메타 질주에 최근에 이제 저커버거 CEO가 처음으로 세계 2위 부자에 이제 올랐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었고요. 그다음에 AR 기기인 오라이언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이 100g 안경에 이런 안경에 스마트폰이 이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컴퓨팅으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애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도 그랬었고, 약간 안경이 굉장히 두꺼웠잖아요. AR 글라스가 굉장히 좀 컸었는데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됐는데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안경으로 이제 핸드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게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애플, 그다음에 구글인데, 보시면은 다 여기가 고가예요. 여기가 고가고 여기 고가인데 다 고가보단 다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메타죠. 메타 같은 경우에 주봉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한번 털고 갔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상에서는 좀 메이저 지지 레벨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관점에서는 이제 눌림으로 매수를 받을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6,100원 정도, 6,100원에서 여기 5,900원, 여기는 우리가 매수존으로 삼아가지고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이나 화요일 시장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첫 번째 목표가는 7,5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는 8,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500원 여기 잡아볼 테니까, 손익비로 보면은 뭐 1대2, 1대4 정도 되니까요. 꼭 여러분들 이 종목 공략하셔가지고 멋진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불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강한 시세가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서 뉴프렉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날 조금 조정을 받는지, 그래서 매수가에 좀 도달을 하는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가격 전략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국산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이어가면서 바이오 테마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리가켄 바이오와 유한양행 둘 다 매력적이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뉴프렉스인데요. 6,100원에서 5,900원 정도 매수를 하신다면 7,500원 그리고 8,500원까지 장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